음성인식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음성인식을 실제로 음성 데이터 파일이 왔을 때 그거를 텍스트 파일로 출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타이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음성 인식을 진행하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자면 인터텍에서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보통 이제 한글을 보통 익힐 때 아이들이나 장애인이나 보통 익힐 때 한글로 되어 있는 텍스트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그림 이미지를 보거나 해서 서로 매칭해서 한글을 배우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한글을 완전하게 익힐 수 있는 분들이 과반수이지만은 극히 소수는 이런 방법으로는 한글을 익힐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발음으로 직접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매칭을 해서 한글을 습득하는 방법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그 방법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딥러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어떤 사람이 발음을 해도 이제 그 발음이 된소리로 한국어 그 표준 발음 표기법으로 이제 나와서 텍스트로 표현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구축을 할 때 딥러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음성 파일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또 학습을 진행을 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소모가 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데이터 양을 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툴은 기본적으로 구글 콜렉 프로를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구글 콜렉 프로의 드라이브를 데이터 용량상 문제 때문에 드라이브 마운트를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음성 파일 확인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오다시티라는 무료 소프트웨어 툴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위해서 이제 각자 업무가 분담이 되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인식 솔루션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전처리 부분, 그리고 커스텀하기 위한 데이터 라벨링 부분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젝트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5일 정도 걸렸는데 실질적으로는 4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이런 생소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변에 널리 알려져 있는 여러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중에서 데이터셋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오픈소스로 많이 배포하고 있는 쪽이 AI 허브인 것을 확인을 해서 여기서 제공해주는 한국어 음성 데이터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학습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자료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할 때 저희들이 음성인식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제 해외에 배포되어 있는 오픈소스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직접 이것들을 구현을 해서 실제로 음성 데이터 파일이 텍스트 파일로 나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 바이두 연구 논문에서 이제 오픈소스로 만들어 놓은 딥스피치라는 그런 오픈소스 엔진을 기반으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AI 허브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셋을 판단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I 허브에 있는 한국어 음성 데이터가 저희가 학습하기에 충분하고 남을 만큼의
1000시간에 60만 개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화하는 영역들도 보면은 워낙에 일상생활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평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 데이터들이 PCM이라는 파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파일을 열어서 실제 어떤 내용의 음성이 담겨져 있고, 여기 이 음성에 대한 텍스트 파일이 여기 있는데 텍스트 파일하고 음성 파일하고 일치하는지도 일일이 검증을 한번 하고 넘어갔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파일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검증 시간을 한번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어 음성 데이터로 저희가 이제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키려고 하니 저희가 새로 오픈소스를 구축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구축되어 있는 한국어 오픈소스를 찾아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앞서에서 딥스피치로 구현되어 있는 오픈소스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치라는 2020년에 김수환이라는 개발자가 공개해서 만들어서 파이썬 기반으로 딥러닝 오픈소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제 이거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처음에 있는 60만 개에 대한 데이터들 전부 다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따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 60만 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진행시키기에는 구글 코레 프로를 사용하고 있어도 시간이 광범위하게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되는 데이터 양을 조금 줄여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제 그거를 변이 학습을 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5만 개에 대한 학습을 하는데 약 3일 정도 걸렸고, 왼쪽에 있는 텍스트 파일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요 PMC 파일하고 여기 있는 텍스트 파일에 대한 원본 파일이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파일이 학습되어서 나와서 그것들을 확인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텍스트 파일에 있는 거기 표기되어 있는 한글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새로 데이터를 라벨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라벨링 하는 거를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제 말하는 음성 소리를 기반으로 이제 새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 음성 파일을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열어봐야 되는데, PMC 파일은 보통 방법으로는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열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 PCM 파일을 이제 WAV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전체 경로상에 있는 PCM 파일을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서 WAV 파일로 전부 다 이제 인코딩해서 전부 다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이 O-C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일일이 옵션을 지정해줘서 매번 열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 로스가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벨링을 진행을 하는데, 원래 데이터셋에는 일반 그 한국어 표준 문법 기반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발음했을 때 발음했는 거를 이제 텍스트로 적었을 때 나오는 그 방식으로 이제 표준 발음 표기법으로 바꿔가지고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요 만드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은 그래도 약 1000개 정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그럼 딴 데 찾아봐야겠다. 요 멘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막 발음했을 때를 글로 적었을 때 이렇게 딴 데 찾아봐야겠다처럼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 파일을 일일이 데이터셋을 새로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 원래 파일, 막공 파일을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다 코레브 사용해서 전처리를 또 하고 진행을 했는데,
보통 이 학습 관련 부분은 이제 중요한 소스 코드가 아니고 원래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류가 생기면 바로 이제 그거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은 센티스 피스라는 단어 분리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이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각각의 아이디로 구분을 해서 빈칸 포함해서 각각의 아이디로 구분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해서 텍스트에다가 비교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처리를 함과 동시에 이제 프레스 스크립트라는 텍스트 파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바로 적용되어서 볼 수도 있고 전처리가 완료된과 동시에 단어 사전이라는 엑셀 파일이 새로 생깁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디하고 원래 있는 단어는 나라고 되어 있는 아이디는 10번이고 이 나라는 게 494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돌려서 전처리에서 확인을 하면은 조금 뭔데 가운데 15번 물음표만 놓고 보시면은 요 끝에 있는 부분인데 요 끝에 15번 표기가 되어 있고 단어들 보면은 리스트별로 단어 사진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아이디별로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원래 저희가 소규모긴 하지만은 약 5만 개에 해당하는 프레임과 밸류 48,000개, 2,000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학습했는 데이터들하고 방금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었는 이 앞에서 새로 만들었던 이 파일들을 같이 섞어서 전이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에서는 파일이 1000개였으니까 프레임 밸류를 나눠가지고 800에 200으로 설정을 하여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전이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위에 거는 원본 파일입니다. 원본에 약 5만 개 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왔고 밑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1000개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서 진행을 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원래 데이터에 넣어서 실행을 시키면은 텍스트 출력이 13일 13일 날 뭐 한다 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습한 데이터 양이 조금 적은 것도 있고 거기다가 전처리 했는 양도 적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했던 원본 파일에 대한 내용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제를 살펴보시면은 정확도가 조금이나마 향상되어서 원본과 수정본이 거진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했던 문헌들이고요. 많은 사이트를 참고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조금 큰 범위로 몇 군데를 정해가지고 이제 문헌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